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 몇 쪽이죠? 개념을 14? 180? 4?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대학 가기 전에 그래도 이거 다 보고 간 거면은 2학기 거까지 1년치는 얼추 본 거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에서 복습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에서 뭐 몇 가지 조금 더 어렵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 펼쳐지는 것들과 고등스러운 부분들 좀 가미해서 문제 풀면 되겠고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1에서 10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볼게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너무 간단하죠? 12의 배수 몇 개예요? 8개. 그쵸? 96까지 8개. 13의 배수는 몇 개 나와요? 7개 나오나? 3, 7에 21 맞죠? 6개. 그러면 얘 6개, 7개. 그럼 얘하고 최소 공배수는 이미 100이 넘으니까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네, 교집합의 개념입니다. 교집합이 없어요. 그럼 몇 개예요? 13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온대요. 그럼 너무나 간단하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2의 배수 몇 개예요? 50개. 5의 배수 몇 개예요? 20개. 자, 공배수가 몇 개예요? 10개죠. 10의 배수는 10개 있는 거잖아요.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개수는 2개 더해서 어떻게? 빼는 거죠. 뭐예요? 합집합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합집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체적인 문제.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3번 읽어보세요. 100과 서로 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대요. 자,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쉽지만은 않죠. 네, 문제 한번 볼게요. 100과 서로 소를 구하기 위한 방법. 100은요 2의 제곱 곱하기 뭐의 제곱이죠? 5의 제곱이죠. 네, 뭐예요?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면 무조건 공약수가 1, 2회 개 나오니까 서로소가 안 돼요. 뭔 소리야?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아닌 걸 고르라는 거 아니야. 2의 배수랑 5의 배수 아까 다 해봤더니 60개 나왔다며. 40개.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너네가 느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100과 서로소는 결국에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걸 골라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개념은 이렇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하다 보면 공식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그러다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당황해 하세요. 직접 구해줘야 되거든요. 하나씩 대입하는 게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해요. 축차 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거를 보는 건데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하나씩 숫자를 낼 거예요. x, y, z에 1, 2, 3 이렇게 낼 건데 규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개수가 큰 쪽부터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z가 1일 때 됐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x 플러스 2y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네? 8? 여기 개수 1 들어가면 8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순서쌍 쓰겠습니다. 한번 여기 이미 1이라고 나왔긴 했는데 안 써도 되는데 순서쌍 쓰면 여기도 어디 붙었어요? 여기부터 쓰죠. 높은 거부터.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가야 돼요? 4개 안 되죠? 3개밖에 안 되죠? 2개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개수는 따질 필요가 없죠. 어차피 1, 2, 3, 4인데 무조건 여기에 맞는 숫자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Z가 1일 때는 몇 쌍이 나와요? 3쌍이 나오죠? 맞아요?
맞죠? 1모 3, 1모 2, 1모 1 나오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z에다가 얼마를 넣어요? 2를 넣어요.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될까요? 6을 빼니까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와 1밖에 없겠네요. 맞죠? 두 쌍 나오고요. z에다가 3 집어넣을게요. 그럼 x 플러스 2y는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건 없죠. 그래서 순서쌍은 5개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보시면 실제로 다 집어넣는 것들은 고민이 돼요. 문제 사이에 섞여 나왔을 때.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해 주는데 익숙할 수 있도록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서 보도록 합니다.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아니, 항의 개수는 뭐가 있으면 어떻게 줄어들어 버려? 동류항이 있으면 줄어들죠. 동류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다르니까 절대 없겠죠? 네, 그럼 앞에서 3가지, 뒤에서 3가지 곱할까요? 더할까요? 당연히 곱해줘야죠. 왜냐면 ax, ay, az, bx, by, bz 3 곱하기 3이 돼버린 거잖아요. 맞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곱해줘야 될지 더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당연히 익숙해집니다. 당연하게. 자, 그런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360이라는 거는 우리가 60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6 곱하기 6 곱하기 10이니까 2가 하나 둘 셋 3이 하나 둘 5가 하나 뭐 이렇게 소인수분 했습니다. 됐죠? 약수의 개수가 왜 4 곱하기 3 곱하기 2인 줄 아세요? 지수 플러스 1이 왜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약수의 개수 이렇게 구하잖아.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해서 6, 4, 24개 나오잖아. 왜 24개 나왔는 줄 알아?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기부터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약수의 개수를 구했을 때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으세요? 선생님,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요. 소인수분을 맨 처음에 배울 때 자,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거 1이라는 게 뭐냐면 2의 0제곱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거의 0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그래서 약수는 이거 1이라고 했으니까 1, 1 곱하기 2, 1 곱하기 2의 제곱, 1 곱하기 2의 세제곱. 됐죠? 3 곱하기 1, 3 곱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4, 3, 12, 12개 나오지요. 얘네들이 그 약수들이고요. 여기서 개념을 어떻게 잡아가냐면 이 약수들은 자 요거 지수 이하의 것 2가 3이 한 번 필요했고 2가 한 번 필요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는 3이 2번 필요했고 3이 2번 필요했고 2가 3번 필요했던 거잖아요. 맞죠? 자, 뭔 말이야? 약수를 구하는데 2를 안 쓸 수도 있어. 0번 썼다고. 몇 번 쓸 수 있어? 1번, 2번, 3번까지 쓸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플러스 1이 된 겁니다. 사용하는 경우의 수예요. 내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2를 안 쓸 수도 한 번 쓸 수도 2번, 3번까지 쓸 수 있다고. 얘는 안 쓰거나 한 번, 2번. 얘는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약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 플러스 1을 구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문제 어떻게 나가냐? 실제 문제. 그러면 이거 약수의 총합 구해봐라 라고 문제에서 나와요. 약수의 뭐를 구해? 총합을 구하여라. 그럼 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구합니다. 너네 이거를 다 더한다고 했지? 맞아요? 제가 더해볼게요. 어떻게 더할 거냐면은요 처음에는 여기가 있으니까 1로 묶으면 여기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1로 묶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묶여요? 3이요. 3 곱하기 2, 3 곱하기 3의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 맞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3의 제곱이요. 됐습니까? 아니면 묶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요걸로 묶어버리면 좌측에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맞죠? 쓰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생긴 걸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느낌이 오시죠? 이 약수의 총합 어떻게 구해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1, 3, 3의 제곱 곱하기 1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약수의 총합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시덥지않은 게 나올 리가 없겠죠. 이런 문제 없으니까 이따 쓰시고요. 자, 360과 540에 공약수를 구해라 달라 얘기했는데 뭐 공약수야 구하는 방법이 소인수분해해서 구해도 되고 직접 구해도 되니까 당연히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여기 한번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바보들.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지 뭘 생각을 해야 돼.
됐습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의 개수입니다. 맞아요? 당연한 거고요.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뭐의 개수를 구하래? 자, 실제적인 문제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개념은 다 알고 있어도 설명해 준 거에 비해 문제 어렵단 말이야. 문제 보세요. 2의 배수의 개수죠. 아까 360을 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뭐라고 했어? 5의 개수죠. 그러면요, 얘는요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주면 편할까요? 자, 2의 배수가 아닌 거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배수가 아니려면 얘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약수 중에 안 돼. 그럼 얘네들만 갖고 약수 만들면 몇 개예요? 6개잖아. 맞아요? 아니 3 곱하기 2 하면 6개잖아. 3의 제곱 곱하기 5. 근데 얘네들도 360에 다 약수들이잖아. 그러면 이 6개를 빼면 다 2의 배수인 거 아니야? 답은 그럼 18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센스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수를 많이 다뤄본 친구들이 유리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것들 이런 생각들 잘해주시고 중학교에서 좀 버벅거렸던 부분들에서 많이 출제를 하시죠. 자, 됐습니까? 이거 정리하세요.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 자, 그 다음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가 있는데 A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고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 도시는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또 지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인데 뭐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분류하는 방법들만 좀 볼게요. 문제를 풀 때 A에서 B로 가려면은요 A에서 C로 갔다 B로 갑니다. 됐죠? A에서 D로 갔다 B로 갑니다. 맞죠?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3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 곱할까요? 더할까요? 곱해주십니다. 됐어요?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2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9가지와 6가지는 더할까요? 곱할까요? 당연히 더해줍니다. 그럼 문제에서 답은 15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일단 이 큰 틀, 이렇게 가는 경우와 이렇게 가는 경우는 합의 법칙이에요. 더해줘야 되는 합의 법칙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랑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는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구해주는 게 결국에는 더 어렵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이거 분류하는 거 아니야. 따로 구한 거니까 더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고 이 상황에서 곱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B로 가는 결을 구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간 자 보세요. 2명이 A에서 B로 가는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보세요. 수진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수진이가 A, C 이게 합의 법칙이라고 B로 가죠. 그럼 동건이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A, D, B 됐죠? 그래서 여기서 3, 3, 2, 3 해서 여기가 9가지고 얘가 몇 가지야? 6가지. 얘는 곱해줄까요? 더해줄까요? 곱해주셔야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게 한 가지예요. 이렇게 가면 한 가지가 되는 거잖아. 한 가지, 2가지, 3가지. 맞지?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 또 여기서 3가지. 맞아요? 지금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하는 6, 9, 54가지가 나와야 돼요. 됐죠? 정답은 뭘까요? 54 곱하기 2죠. 왜? 수진이와 동건이가 길을 바꿔서 갈 수도 있잖아. 맞아요?
빠뜨리면 틀려요. 생각 못하면 틀려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면 정말 어렵고요. 지금 문제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답은 108가지입니다. 이해되세요? 있잖아요. 이거 풀다가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질문하세요. 해설지 되게 길게 설명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질문하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서 봅니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요, 워낙 많이 풀어봐서 경우의 수를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인접한 걸 다른 색을 칠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 이 문제의 유형은 또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지금 보세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이런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든 뭐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든 문제 푸는 순서가 있죠. 자, 5개 색을 칠합니다. 어디부터 칠해야 돼요? 제일 많이 인접한부터 칠하셔야 돼요. 자, 색을 칠하는데요. 이 A라는 녀석은 4군데, B라는 곳은 2군데, D라는 곳은 3군데, C는 3군데, D도 3군데, E는 2군데지요. 그럼 가장 먼저 칠해야 될 거는 A부터 칠하셔야 돼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부터? 가장 많이 인접한 데부터. 맞아요? 그러면 A가 5가지가 되는 거고 C나 D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4가지. 그럼 C 칠했으면 D는 2군데 색을 못 쓰니까 몇 가지? 3가지. E는요 2군데 색만 다른 거 쓰면 되니까 3가지. B도요 2군데 색만 쓰면 되니까 3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93, 27에다가 20 곱하면 540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요 문제 말고 실제적으로 너네가 고민되는 문제는 이런 문제죠. 됐어요? 한 가지 색이나 또는 한 가지 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들이 다 인접한 면의 개수가 똑같을 때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좌우 상하가 대칭될 때예요. 대칭 또는 인접한 면의 개수가 일치할 때예요. 자, 요거 하나 빼놓고는 인접한 면의 개수가 다 일치하고 좌우 상하가 대치하죠. 또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5개 색을 칠하잖아. 1, 2, 3, 4, 5 맞아요? 여기 색과 여기 색이 같을 때와 여기 색과 여기 색이 다를 때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죠. 또는 기준을 이걸로 잡아도 되고 이걸로 잡아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A, B, C, D, E 문제를 풀 때 내가 5가지 색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여기 5, 4, 3, 3 이런 무조건 땡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B, C 색이 같을 때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본 적 있습니다. B, C 색이 다를 때를 따로 구해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여기서 또 이런 실수예요. A는 몇 가지야? 일단 5개 색이니까 5가지. B는 몇 가지야? 4가지. C는 몇 가지일까? 같은 색 썼으니까 몇 가지? 여기에 내가 만약에 4가지 색 중에 빨간색 썼다? 그럼 여기 무조건 뭐밖에 못 써? 빨간색밖에 못 써. 그럼 경우가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지금까지 색을 몇 개밖에 안 썼어? 2개밖에 안 썼지? 그럼 여기 몇 개야? 3가지, 3가지. 자, BC가 뭐 할 때? 다를 때. 그럼 BC가 다르면 여기 5가지, 4가지 다르니까 3가지. 맞아요? 5, 4, 3. 그리고 나머지는 3개씩 썼으니까 둘 이걸 더해야 정답이 돼요. 맞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구분하는 거는 일반적인 문제와 좌우상하 대칭의 문제를 구분해 주셔야 나오고요.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죠. 이런 시덥지 않은 문제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근데 학교 시험 범위에 여기까지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거의 나옵니다. 이야기 분량이 적어서. 넘어가도 될까요? 말까요? 넘어가도 돼요? 자, 발전 예제 7번입니다. 됐어요? 자, 발전 예제 7번이에요. 가서 보세요. 자, 동전을 지금 보시면은 동전을 세는 건데,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배우신 사람들은 당연히 잘 알 거고,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1,0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뭐 4개, 뭐 이렇게 둬볼게요. 됐습니까? 자, 물어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항상 지불의 방법수, 얘가 더 쉬운 거죠. 당연히 영어는 지불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문제는 두 번째 게 문제예요. 지불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아니, 있잖아, 지불 방법을 내가 하는데 여기서 1,500원을 낼 거야. 아니, 1,500원을 내면 이거 하나 내도 되지. 근데 이거 이거 세 개를 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지불 방법이 같았어, 달랐어? 방법은 같아, 달라? 지불 금액이 같은 거지 방법은 다른 거잖아. 1,500원은 똑같지만 지불 한 방법이 다르잖아. 이거 하나랑 이거 세 개는 방법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지불 방법은 아까 그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아요. 1,000원짜리를요 안 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를 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한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6가지. 얘는 몇 가지예요? 4가지. 얘는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빼주셔야 돼요. 안 내버리면 지불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영어는 지불한 게 아닌 거다라고 보통은 써주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는 누가 되냐? 이 지불 금액이 되는 거예요. 지불 금액은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 하나 낸 거나 이거 3개 낸 거나 1,500원을 낸 건 똑같으니까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불 금액은 하는 방법 되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 단위로 다 끊어준다라고 얘기하면 정답이 나와요. 이거 정답은요, 일단 총 금액이 6,900원이죠. 맞아요? 이거 다 정답 69가지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얘를요, 총 금액이 6,900원이었죠. 맞아요? 얘는 100원 단위로 다 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만들 수 있죠. 맞아요?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만들 수 있죠.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만들 수 있죠. 100원 단위로 다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최소 단위를 생각하면 최소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다가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4개를 또 추가시켜 봅시다. 됐습니까? 6,900원에다가 7,040원이 됐죠, 이번에는. 맞아요? 6,900원, 7,040원 됐죠. 얘는 10원짜리 단위로 다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로 늘어요? 704가지로 주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근데요, 문제를요, 또 이렇게 쉽게만 내냐? 그렇지 않아요. 100원짜리를 쓱 뺍니다. 3개만. 됐어요? 그럼 총 금액이 6,800원이 되죠. 그럼 68가지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왜? 봐봐. 100원, 200원, 300원은 만들었는데 400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900원은 또 돼야 안 돼. 안 되지. 1,400원은 돼야 안 돼. 안 되지. 500원당 얼마씩 가요? 100원씩 가야지. 그러니까 500원당 한 가지씩 안 되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면 6,500원까지 6,500원까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이게 68가지를 쓰고 6,500원까지 500원 단위로 끊으면 몇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13가지가 나오죠? 13번은 지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세보면 되잖아. 400원, 900원, 1,400원, 1,900원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13가지가. 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얘가 되겠죠. 실제로 문제로 와서 보세요.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그러면 1개, 2개, 3개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 매우 쉽게 끝납니다. 6, 4, 24 빼기 1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봐보세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죠. 이 10원짜리로 다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총 금액을 일단 생각해 볼게요. 230원입니다. 그럼 23가지가 나오고 싶은데 50원당 얼마가 안 나와요? 한 개씩 안 나오죠. 10원짜리가 하나 부족하니까. 그럼 50원당 4세트 나오니까 4가지만 빼주면 19가지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됐어요? 네,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도 가끔 나오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였습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기 단원의 이 아랫 문제도 풀어보면 생각보다 쉽게는 풀립니다. 자, NPR의 계산 순열.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열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이요. 자, 순열은 뭐냐? 이런 겁니다. 5명을 줄을 세워요. 5명을 줄을 세우면 몇 가지? 생각해야 돼? A, B, C, D가 있어. 5명으로 줄을 세워. 도대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뭘 배운 거야? 5명이 줄을 세워. 그럼 이 5명이 다 다른 사람이잖아. 됐어요? 그럼 A, B, C, D 5사람이 오면 여기 맨 처음 칸에는 몇 명이 올 수 있어요? 5가지. 그 다음에는 4가지. 그 다음에는 3명. 그 다음에는 2명. 그 다음엔 1명. 얘네들을 곱해요, 더해요, 당연히. 곱해서 120까지가 나오죠. 5명 줄 세운 거 120까지. 맞아요? 맞아요? 뭐 나중에는 뭐 이걸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싸우는 조합에 넘어가는 거고 순열은 이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바꿉니다. 5명이 있는데 3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칸이 몇 칸밖에 없어요? 3칸밖에 없단 말이에요. 처음 칸에 몇 명 와요? 5명. 두 번째 칸에 몇 명 와요? 세 번째 칸에 몇 명 와요? 3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5명 중에 3명만 줄 세울 거였거든요. 2명만 줄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5, 4 이래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칸에 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걸 먼저 볼게요. 이렇게 5, 4, 3, 2, 1을 연속으로 곱하는 우린 이런 것들을 5 느낌표, 5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주십니다. 아시겠죠? 약속이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5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7 팩토리얼 이래버리면 뭐가 돼요? 7, 6, 5, 4, 3, 2, 1을 모두 다 곱해준 걸 이렇게 쓰겠죠. 너무 기니까 그냥 7팩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7 팩토리얼, 5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줍니다. 6 팩토리얼 6, 5, 4, 3, 1 곱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도 기호로 쓸 수 있냐? 쓸 수 있어요. 자, NPR 이렇게 쓰거든요. 됐어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운다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몇 개가 있어? 사람 몇 명 있었어?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야. 그러면 이거는 5, 4, 3 이렇게 곱하라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7, P, 3 이래버리면 뭐를 곱하면 돼요? 7, 6, 5까지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얘를 공식으로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잘 봐봐. 7, P, 3이라는 건 7, 6, 5, 4, 3, 2, 1을 뭘로 나눠준 거야? 4, 3, 2, 1로 나눠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럼 여기에 7, 6, 5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기울로 쓰면 N, P, R이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3개가 나왔지만 이렇게 쓴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7 팩토리얼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N 팩토리얼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4, 3, 2, 1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7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7에서 3을 뺀 팩토리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N에서 뭐를 뺀? R을 뺀 팩토리얼. 공식으로도 이렇게 기억도 해주셔야 돼요.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니까 잘 돼요. 여기는 잘 돼. 아니 몇 개를 연속해서 곱하라는 거야? 2개를 연속해서 곱하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2개를 연속해서 곱하면 NP2는 뭐라고 써야 돼요? 2개를 연속해서 곱하니까 N보다 하나 작은 N-1 이게 몇 N이 된 거야? 5N이 되는 거고 N제곱 마이너스 6N은 0이 되는 거니까 N은 당연히 뭐가 돼요? 6이 되겠죠. 자연수 N이기 때문에. 맞아요. 0개 중에 R개를 뽑을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5PR 곱하기 6팩토리얼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잘 보세요. 5PR 곱하기 6팩. 6팩이 얼마일까요? 아까 5팩이 얼마라고 했어? 5팩 얼마라고 했어? 120. 야, 5, 4, 3, 2, 120은 외워야 돼. 4, 3, 2, 24라. 알겠지? 그러면은 얘가 7 곱했으니까 720이잖아. 맞아. 6 곱했으니까 720이잖아. 120에 6 곱했으니까. 그럼 양변을 일단 720으로 나누고 해야지. 4, 3, 2, 0, 72. 자, 나누면 어떻게 돼요? 6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60이 되네요. 얘가 60이 됐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서부터 공식에 넣어도 되는데요. 여기는 이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가면 돼요. 5 곱하기 4가 얼마야? 20이지. 3 곱하면 얼마야? 60. 그럼 R이 얼마라고 찾을 수 있어?
3이라고 찾을 수 있어. 이 정도는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얘들아 여기 봐봐. 5n 플러스 2p 3n 12n p 3 이렇게 나와 있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됐어요? 있는 그대로 공식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5 곱하기 n 플러스 2부터 3개를 나열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리고 뭐까지? n까지 써주고요. 12 곱하기 n부터 3개, n, n-1, n-2까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썼더니 지금 이게 약분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맞아요? 자, n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n제곱, 자, 플러스 3n 15n, 플러스 10. 됐죠? 여기 몇 n제곱? 12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어떻게 돼요? 24. 우변으로 넘어가면 몇 n제곱? 7n제곱.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어떻게 되니? 51 아니니? 51n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4는 0이네요. 7로 다 나눠지겠네? 안 나눠지나? 나눠줘요? 7, 1. 인수분해 안 돼요? 아, 뭘로 해요? 51 만들어지고 7로 안 나눠지잖아. 자, 뭘로 할까? 7, 2. 됐죠? 7, 7에 49, 1, 2. 그럼 마마. 됐습니까? 그럼 n은요, 7분의 2와 7인데 당연히 자연수 골라줘야죠. 누굽니까? 7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거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들이나 이런 계산들이 또 만만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하실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순열의 조합입니다. 근데요, 이거 공식이 큰 의미가 없어. 왜? 잘 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저런 문제 나왔을 때만 좀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서 봐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래. 얘들아,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면 몇 가지야? 5팩, 120 끝났어. 5명 중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데 5, 4, 3 맞아요? 그러면 60까지. 자, 3번 봐보세요. 5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이 대표, 1명이 부대표를 뽑는데요. 그러면은 처음에 대표 뽑는 경우가 몇 가지? 부대표는 4가지, 20까지 끝입니다. 오히려 더 쉽죠? 됐습니까? 조합 가야 까다로워요. 4명과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답을 구하시오.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이 있어. 아니, 여자 3명이 모두 이웃하려면 잘 봐라. 남자 4명과 3명이 얘가 한 덩어리가 된 거지. 그럼 덩어리가 몇 개로 줄어든 거야? 5개. 그러면 5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5팩인데 여자들끼리 자리 바꿈이 가능하지. 3명 자리 바꿈하면 몇 팩이야? 3팩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720까지. 자, 여자끼리 이웃하는데 이웃하지 않는데. 이 경우를요,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큰일 납니다. 자, 일단 7명 있어요. 선생님 7명 줄 세우면 몇 팩이죠? 7팩이요. 아니, 근데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정답인가요? 절대 아니죠. 왜 아닐까요? 자, 그렇죠. 얘는 3명이 이웃한 거잖아. 그럼 3명이 이웃한 것만 뺐으니까 이 2명이 이웃한 건 빼? 못 빼? 못 빼.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거는 사이를 채운다고 하거든요. 사이 체험으로 문제를 풀어가요. 뭔 소리야? 나머지 거 먼저 배열하세요. 자, 뭔 소리야? 여자를 배열하지 말고요. 남자를 4명 먼저 배열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남자 4명 배열 몇 팩토리알? 4팩토리알 되겠지요. 첫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하나, 둘, 셋, 넷, 5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5공간, 그 다음에 4공간, 마지막엔 3공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절대 이웃하지 않겠죠. 사이 채움으로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2번을 명확하게 잘 봐주셔야 되고요. 자,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교대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남자 하나, 둘, 셋, 넷 들어가고 맞아요? 여자가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남녀 교대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인원수가 안 맞으니까. 맞아요? 그럼 남자 먼저 4명 배열하면서 4팩, 첫 번째 여자 3, 두 번째 여자 2, 세 번째 여자 1. 그래서 3팩 이렇게 해야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제가 뒤에 거랑 겹쳐지면서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계산 복잡하면 계산기 쓰셔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이앵글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라고 하죠. 맞아요? 그럼 너무 고정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겹치는 문자도 없고요.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고정된 거 빗금칠게요. 경우의 수가 아니니까. 문자 몇 개 남았어요? 6개. 겹치는 문자 없어요. 그러면 몇 팩토리알? 6팩토리알 720까지가 되겠죠. 자, 문제는 두 번째죠. t와 a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들어간대요? 2개. 자, 이거 좀 볼 때입니다. t와 a 사이에 문자 2개 들어간대. 그러면 t하고 a를 먼저 덩어리로 만들게. t하고 a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이 사이에 문자를 몇 개 집어넣는 거예요? 2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기 전에 t하고 a 자리 바꾸면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곱하기 2도 해주셔야지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문자가 8개 중에 2개를 썼으니까 6개가 남았잖아. 여기 올 수 있는 문자가 이제 몇 가지야? 6가지. 맞아? 그 다음에 몇 가지야? 5가지. 맞아요? 그 다음에 문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를 배열하면 되지. 맞아요? 5덩어리 배열하면 몇 팩? 5팩.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 6 곱하기 5도 해줘야 돼요. 왜? 누가 들어올지 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얘 자리 바꾸면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곱하기 뭐예요? 2. 이렇게 해야 정답이 나오는 되게 특이한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때 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 취급했기 때문에 5개 배열해서 5팩, 여기 들어오는 문자 6가지, 5가지 해서 30가지, 그리고 TA 자리 바꿈하는 거 2가지까지 생각을 되게 잘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자, 문제 보시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대요. 얘들아, 적어도는 어떻게 풀죠? 자, 반대 것을 빼주는 여사건으로 갑니다. 자, 여사건이라는 말은 배웠나? 여사건은 뭐냐면 반대 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리는 걸 여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건 이거의 반대말을 구하라는 거야. 적어도라는 건 반대말이 뭐야? 한쪽 끝에 자음이 왔다는 건 반대말이 뭐예요?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한쪽 끝에 자음 왔을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문자 8개를 배열을 할게요. 전체 경우 8팩토리알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구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양쪽 끝에 모음이 누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I, E, O죠? 그래서 I, A, 누구 있니? E. I, A, E 3가지 있죠? 그러면 여기 끝에는 처음에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3가지. 여기는 몇 가지 올 수 있어? 2가지. 이제 문자 몇 개 남았어? 6개 마음대로 배열 6팩토리알. 됐습니까? 그래서 6 곱하기 6팩토리알을 빼주시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조금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거 계산할 때 계산기를 계속 쓸 수가 없잖아. 좀 센스 있게 문제 풀 수 있어. 얘는 87654321이죠. 맞아요? 그럼 878에 56 곱하기 65431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56 6팩토리알 6팩토리알은 56a 빼기 6a가 되니까 50 곱하기 6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50 곱하기 720으로 계산기를 이때 쓰시는 게 더 빠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계산들은 조금 더 팁을 얻어서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가서 볼게요. 자,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를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여라. 좋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는요, 몇 칸이 필요해요? 4칸 필요하잖아. 됐습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칸? 몇 가지? 5가지. 0 못 오죠? 4자리니까. 그 다음에 또 0 다시 쓸 수 있으니까 5가지, 4가지, 3가지. 얘네들 다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뭐의 개수? 짝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는요, 끝자리에 누가 와야 돼요?
0, 2, 4 됐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된 거는 빗금을 칠게요.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냥 들어온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곱하면 안 되니까. 그럼 0이 왔어요. 몇 가지 와요? 5, 4, 3. 0이 안 왔죠? 4, 4, 3. 0이 안 왔죠? 4, 4, 3. 얘네들을 각각 다 곱하고 얘네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뭐의 배수의 개수? 4의 배수의 개수. 자, 이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2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고 3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고 4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고 5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고 6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고 7은 모르고 8의 배수까지는 하지 않고 9의 배수는 어떻게 하고 12의 배수는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됐습니까? 그렇죠? 2의 배수는 짝수니까 뭐 생각 안 해도 되고요. 맞죠?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각자리 합이 외워야 돼요. 각자리 합이 3의 배수여야 돼요. 자, 뭔 소리야? 123 보세요. 1, 2, 3이죠? 더하면 얼마예요? 6. 3의 배수 맞죠? 그럼 이거 3의 배수 맞아요. 41로 나눠 떨어지죠. 맞아요? 아무거나 만들어도 돼. 3, 2, 7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12. 예. 10이죠. 합이 10이죠. 이거 100% 3의 배수예요. 1, 0, 9. 맞죠? 3으로 나누면. 맞아요? 아니에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입니다. 특히 얘가 출제 순위 랭킹 넘버 1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죠. 4의 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돼요. 또는 끝 두 자리가 0, 0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 두 자리가 0, 0이거나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이거 무조건 4의 배수입니다. 아시겠죠? 네, 외우세요. 5의 배수는 뭐 0 또는 5로 끝나면 되는 거죠? 끝자리가. 자, 6의 배수는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되거든요. 6의 배수와 12의 배수. 자, 이건 되게 간단해요. 얘는 2의 배수 곱하기 뭐의 배수죠? 3의 배수죠? 이 성격으로 가야 돼요. 뭔 소리야?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걸 확인을 한 후에 끝자리를 0으로 만들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23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더하면 3의 배수가 된 걸 확인했잖아. 그 중에 6의 배수인 걸 확인하려면 372 또는 732 이래버리면 얘는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이니까 무조건 6의 배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심화로 가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12의 배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3의 배수 곱하기 4의 배수가 되겠죠? 됐어요? 뭐 먼저 확인해요? 3의 배수 먼저 확인해요. 각자리 합이 3의 배수인 걸 확인하고 끝 두 자리를 4의 배수로 만들어줘서 경우의 수를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9의 배수는 각자리 합이 9의 배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고등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배수를 정리해드렸고요. 조금 이따 정리하시고 저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1, 2, 3, 4, 5,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자리를 만들고요.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걸 다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순서대로 모두 다 0, 1, 0, 2, 0, 3, 0, 4 됐어요? 여기다 쓸까? 0, 4 0, 4, 4의 배수 맞죠? 0 다 했죠? 그럼 1, 0, 1, 2 1, 3, 1, 4, 2로 안 되고요. 2, 0, 2, 1, 2, 3, 2, 4도 되고요. 2호 안 되고요. 3, 0, 3, 1, 3, 2 되고요. 4, 0, 4, 0 되네요. 4, 1, 4, 3, 4, 4는 안 되고 4, 5 그리고 5, 0, 5, 1, 5, 2 됐습니까? 다 찾았다. 그러면 여기는 B급 됐지? 자, 그럼 경우의 수를 채운다. 0이 있으니까 지금 남은 숫자가 지금 몇 가지야? 3가지씩 남은 거잖아. 맞아요? 0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미안해요. 숫자가 6개죠?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있죠? 됐습니까? 자, 0이 있으면 4, 3. 0이 없으면 3, 3. 왜 0이 오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4, 3, 3, 3, 3, 3, 4, 3, 3, 4, 3. 아니 3, 3 됐죠? 그러면 3, 3은 하나, 둘, 셋, 4개니까 9, 4, 36 12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36 72가지가 정답이네요. 72개 맞아요?
네. 어때요? 빡세죠? 만만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오히려 점수 많이 나가는 학생들이고, 공부 많이 할수록 어려운 단어는 이거니까 조금 해서 덜 어려우시든지 많이 해서 많이 어려우든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마지막 거 13번이죠? 자, 오늘 개념의 마지막 문제. 5개의 문자 A, B, C, D를 한 번씩 사용해서 배열하는 사전식 배열. 아니, 사전을 요즘에 사전 펴본 사람 있어? 이런 문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전식 배열이야. 아직 못 썼어? 기다려. 샀어? 여기 좀 지워버렸다. 뭐의 매수야? 3, 4, 5, 6, 9, 12. 사전 펴본 적 있어? 초등학교 때? 사전 어떻게 보는 거예요? A, B, C, D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나열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사전을 안 보는데 이런 문제는 그죠? 사전식 배열이 문제 없어져야 될 문제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보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사전이 없어졌으니까. 전자사전 나온 지가 언젠데, 그죠? 선생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전자사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사전도 없어져서 요즘에 다 핸드폰으로 검색하는데, 그죠? 자, 진짜 봅니다. A, B, C, D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맞아요? 얘는 몇 번째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C로 시작하니까 A부터 시작하죠. A로 시작하면요 뒤에 몇 칸밖에 없어요. 4칸밖에 없죠. 4, 3, 2, 1 몇 가지? 24가지. A로 시작하는 게 24가지나 있잖아. B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겠어. 24가지. 일단 48가지는 깔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C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는 문자가 누굴까요? A죠. CA하고 몇 개 와요? 몇 칸이야? 3칸이잖아. 3개 배열하니까 몇 개? 6개. C, B 하면 몇 개 나와? 또 6개. 됐지? 그 다음에 뭐야? C, D 하면 몇 개 나와? 6개. 맞아요? 그럼 A, B, C, D, C, E. 여기서부터 직접 해볼까요? C, E 다음에 와야 되는 건 뭐예요? A. 그 다음에 B, D. 맞아? 야,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 거 C, E 뭐 와야 될까요? C, E, A. 그렇지. A, D, B. 이거 해보라고. C, E 그 다음에 뭐겠어요? B, A, D. 얘 아니네요. C, E, B, D, A. 됐습니다. 그래서 30, 60, 66, 67, 68, 69. 얘는 70번째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습 꼼꼼하게 잘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볼게요. 100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여라. 얘들아 이미 이만큼 가도 70개였었잖아. 그지? 그럼 해보세요. A로 하는 거 24개, B로 시작하는 거 24개, C로 하는 거 24개, D로 하는 거 24개. 맞죠? 얘네만 해도 몇 가지야? 96. 그럼 2로 시작하는 거 4개만 찾으면 되겠네? 2, A, B, C, D. 그 다음 거 E, A, B, D, C. 그 다음 거 E, 뭐야? A, C, B, D. 그 다음 거 E, A, C, D, B. 얘가 정답이죠. 97, 98, 99, 100.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헷갈려져요. 천천히 침착하게 다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전식 배열, 순열 다 배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했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20분 남았거든요. 자, 20분 남은 동안에는 교재 고치는 거는 이따 하세요. 그건 다들 본인들이 밀린 거니까. 오늘 지금 풀었던 문제들 확인 체크 좀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확인 체크를 20분 동안 풀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 체크 빨리 푸세요. 민혁이 이거 수업 끝나고 수업 있니?